중국 증시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겨우 3.5%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래 위로 7%의 급등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미없는 2021년 한 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와 함께 시장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5%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저조한 증시 흐름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긴 시계열로 보면 어떨까요? 2019년 1월 바닥 대비해서 2020년 코로나19 바닥은 더 높아졌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47.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상승폭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3년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하는 추세선에 있습니다. 올해 거의 쉬었기 때문에 그럼 2022년을 기대해 볼 만할까요? 많은 분들께서는 중국 증시는 규제적 이슈, 정체적 이슈, 지배구조적 이슈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절대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신흥국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3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하나의 시장이고 그런 정책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투자 타이밍만 맞다면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흥국 투자는 장기 투자보다는 약 한 1년에서 2년 정도 단기와 중기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주기로 보면은 미국 투자는 10년 중에 8, 9년 투자를 해야 된다면 중국 투자는 10년 중에서 2, 3년만 하면 되는 그런 적절한 투자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긴 월봉 차트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지난 20년간 약 3, 4년 동안 아주 큰 투자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는 상당히 짧았습니다. 두 번 다 1.5년에서 2년 정도의 상승을 했고요. 첫 번째 상승은 500%, 두 번째 상승은 150%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장 사이의 구간은 8년 정도가 됩니다. 오늘 2022년이 다음에 8년 차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중국의 8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이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중국 증시는 10년 중 2년 미만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고 전체 글로벌 투자의 10에서 20% 정도 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또는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할 때 있어서도 식스센스 모델이라는 것을 돌려봅니다. 식스센스 모델은 6가지 지표를 보는데 밸류에이션, 이익 모멘텀, 유동성, 경기 선행 지수, 주식 선호도, 정책 환경을 봅니다. 하나당 마이너스 1점에서 플러스 1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이 마이너스 6점에서 플러스 6점 사이인데 만약 마이너스 3점 이하이면 매도, 플러스 3점 이상이면 매수를 합니다. 현재 중국 증시의 결과값은 적극 매수 수준인 플러스 4점이 나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과 이익 모멘텀 수치가 좋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존가치 모델상의 중국 증시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의 상해종합지수는 17%, 심천종합지수는 26%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글로벌 주식 투자를 G1과 G2만 한다면 미국의 80%, 중국의 20%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 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종목 선별이 너무나 중요해지는데 하지만 그냥 지수 투자도 적절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 관련 홍콩 상장 ETF를 보시면 심천종합지수 3147, 3173, 상해 A50 지수 2822, 2823이 있습니다. 중국 증시의 개별 종목 투자는 중국 내수 시장이 전체 글로벌 내수 시장의 50% 이상인 업종 내에서 종목 선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돼지고기, AI 산업 등이 종목 선별로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투자였습니다.